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제목은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오늘 내용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훑어보시고요. 후반부에 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그 수행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전부터 그 낸시님과 같이 지금 그 수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남방불교의 수행법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한번 짚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부님들과 대화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불교 전통을 지역별로 나눈다면 어떠한 행태가 될까? 크게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남방불교를 그 상자부 불교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남방불교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들을 강조할 때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또 북방불교 입장에서 그 자기네들을 강조할 때 이제 대성불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와 대성불교, 이렇게 그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방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거기에 전해 내려온 불교이다. 반면에 북방불교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불교를 가리키며, 여기에 이제 또 티베트와 몽골 쪽의 불교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주류를 보자면은 그냥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이렇게 나누어지죠. 남방불교는 스스로에 대해서 상자부 불교 혹은 빨리불교라고도 한다 이겁니다. 빨리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빨리어 삼장 경전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북방불교에서는 대성불교라는 이름을 더욱 선호한다. 이처럼 상이한 명칭들은 특정한 지역과 시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포함한다. 세계의 종교사에서 불교만큼 고유의 색채를 흩트리지 않으면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탄력성 있게 수용 발전해 온 종교란 찾기가 힘들다. 이것은 붓다 당시부터 상대방의 됨됨이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가르침을 펼쳤던 대기설법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가 대기설법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봤죠. 대기설법은 뭐냐면 대한다 이거죠. 어디에 대하느냐? 상대방의 근기.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경을 설해야 될 때는 경을 설하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로서 법문해야 될 때는 이야기로서 또 법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그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이 지도를 하신 그런 전통에 근거한다. 다양한 지역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각자 스스로의 처지에 맞추어 계승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를 벗어난 불교가 붓다의 본래 의도를 저버리고 각기 다른 가르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서로의 명칭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지역 불교는 스스로에 대해 붓다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이 남방불교건 북방불교건 그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임승택 교수님이 남방불교건 북방불교건 그 붓다의 교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거가 뭐라고 하셨죠?
사성제라고 하셨죠. 사성제.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잠깐 공부했던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화. 그래서 이 사성제와 삼법인이 살아있는 한 불교다 이거죠.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남방불교건 북방불교건 밀교건 뭐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불교일지라도 그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거는 딱 명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누가 와서 나는 불교입니다 할 때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이 사성제에 입각해 있고 그분이 삼법인에 입각해 있으면 이 사람은 불교 신자가 맞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불교의 유사한 종교일 수는 있지만 그 불교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보통 지금까지 정리되어 온 그 내용들이죠. 자, 남방불교는 빨리어로 쓰인 삼장문헌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어 삼장이 뭐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장을 붓다의 원음으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실천을 위한 지침으로 삼는다. 그래서 빨리어 삼장을 빨리어 삼장이 남방불교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장이라는 것은 경율론 삼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어 삼장의 경장은 숫다 삐따까, 즉 니까야 오부경전입니다. 오부경전.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유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쿠따까니까야 해서 이 니까야 오부경전이 경장에 해당이 되고요. 율장이 이제 위나야 삐따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장이 아비담마 삐따까 7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 3장이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남방불교가 서 있다. 즉 상자부 불교가 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율장에 근거한 전통적인 수계의식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 보존하고 있다. 그들은 성단의 구성원에 대해 예외 없는 엄격한 계율의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전성가를 구성하는 오랜 전통을 고수해 왔다. 자, 여기 현전성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현전성가가 뭐냐 하면요. 이 현전성가와 대비되는 개념이 사방성가예요. 사방이라는 건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죠. 이 사방성가가 대비되는 개념인데, 현전성가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찰의 경제행정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비구가 4명이 모이면은 성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반경에 속하는 바운더리가 현전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전성가는 지금 같으면 이제 단위사찰이죠. 단위사찰이 이제 현전성가인데, 신도들이 이제 보시를 해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것이 이제 현전성가의 소속일 수가 있고, 더 확대해서 사방성가의 소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찰의 건물이라든지 탑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범어사라고 할 때 그 범어사에 있지만 그것은 범어사의 단독 소유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종단 전체의 것이죠. 또 불교의 전체의 자산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찰이나 탑 등은 사방성가의 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어떤 신도들이 그 범어사 성녀들한테 의복을 지어가지고 보시를 한다든지 음식을 공양을 해서 보시를 할 때는
그거는 사방성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현전성가의 것으로 본다. 그것은 법무사의 고유자산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의 뜻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제가 불자들한테는 크게 관계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전성가를 율장에 기술된 모든 규정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기본 단위로 삼아왔다. 그래서 성녀 4명이 모여가지고 현전성가가 형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율장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현전성가니까. 그게 이제 남방불교예요. 근데 이제 북방불교는 좀 더 유연하죠.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엄격하게 이 원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북방불교는 붓다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는데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두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형식적인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모습으로 지속적인 쇄신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는 유시학, 중관학, 화엄학, 선불교 등의 다양한 새로운 교리적 해석을 꽃피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불교는 자립적인 성단 경영의 원칙을 제청하여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1일 부작이면 1일 불식이죠. 라고 할 만큼 수행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는 독특한 수행 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 사회적인 것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사찰에서 스님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해서 경작을 하죠.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글식을 하잖아요. 하루에 2번 이렇게 돌면서 음식을 공양받아서 그것을 먹고 받은 음식은 쌓아두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북방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그게 되질 않잖아요.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한 달간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매일 바루를 들고 다니면서 글식을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을 해야 되고 음식이 들어오면 비축을 해야 되고 그게 그 현실과 그 불교가 전해진 그 땅의 그 문화적인 풍토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놓치지 않는다. 뭘 놓치지 않느냐? 사성자와 삼법인 놓치지 않는 거죠. 현존하는 남방불교가 붓다의 원래 가르침에 가까운 전통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남방불교의 교리 체계는 다른 부파불교 견해와 교리를 비판하는 와중에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남방불교가 초기 불교 당시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전승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더구나 남방불교에서도 세속적인 복락을 얻기 위한 주술의 관행들이 목격된다. 자, 이 얘기는 초기 불교는 지난번에 공부하셨을 때 그 부처님 사후 100년간입니다. 그동안의 초기 불교가 그 이후에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로 나뉘면서 또한 여러 유파로 나뉘는 부파불교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대중부를 뺀 나머지 상자부 부파불교가 발달된 것이 지금의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이지 지금의 남방불교 이코르는 즉 초기 불교와 동일하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고 상자부 불교는 상자부 불교예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가 남방불교에 전해졌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부파불교의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로 토착화될 때 거기에 이미 토착되어 있던 주술적인 신앙과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이지, 그것이 초기 불교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거가 상당히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북방불교가 북방에서 현지에서 적응 발전한 것처럼 남방불교도 상자부 불교가 현지에서 적응 발전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남방불교의 모든 것을 절대시하는 형태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방불교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한 경우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지역의 불교를 부당하게 폄하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남방불교나 북방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지에 있는 불교의 전통이 이러이러한 문화적 정착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다 출발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틀렸다 내지는 폄하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편 북방불교는 초기 불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방불교는 여러 차례의 회불과 종교적 핍박을 견뎌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방불교의 끈질긴 생명력은 다종교,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각각의 지역 불교를 동시에 접할 수 있으며,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모든 게 다 자기 책상에 다 앉아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장점을 잘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붓다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로운 삶을 권장하였으며 출세간의 이상에 집착하여 주변의 여건을 방기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역 불교의 양상들은 각자의 현실 위에서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수많은 나라에서 붓다의 가르침이 바르게 수용되던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흥성했던 시간들이 뒤따랐다. 이것은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현실과 이상을 아우르는 유연한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상의 내용인데 오늘은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러면 남방불교의 그 수행이 결국 팔정도 수행 아니겠습니까? 이 팔정도 수행을 가장 중요한 그 남방불교의 근간적인 수행법인데, 지금 낸시님이 지도를 하고 계신 게 이제 이 팔정도 수행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그 불교를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팔정도에 입각하는 수행 지도를 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그 지도받은 내용을 오늘 8정도에 대입해서 그 의의를 한번 되새겨보고 현재 우리가 이 전체 과정에서 어느 포인트에 서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